행정절차법 시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타법 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 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 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 등 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심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 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 제출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 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 행혀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비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제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제1항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제7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행정청은 다음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항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항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당사자 등 제9조 다음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10조 제1항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항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 제1항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4항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항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항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 제1항 당사자 등은 다음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2항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제1항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 제14조 제1항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제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5항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 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 제1항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항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8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1항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 제출 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름한다. 제3항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제7항 제6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자격의 박탈 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제2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제25조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절 의견 제출 및 청문 제27조 제1항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항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A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제1항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제2항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3항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제1항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항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제3항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A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 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2항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3항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4항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A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7조 제1항 당사자 등은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항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청회 제38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7. 그 밖의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A 제1항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3. 제1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항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항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제3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 A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 제40조 제1항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제3항,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제1항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 삭제. 제3항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4항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입법 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 AJ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 입법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 1,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 1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 제1항 행정청은 다음 각 호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 A.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1항.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제52조.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 제1항.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 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 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 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 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1항. 행정청은 행정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읽었습니다.